자, 네이처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지금 주가가 꽤 오르고 있죠. 지금 10%, 11.75% 오르고 있네요. 26,150원. 그래서 직전에 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코스피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넥스트로 보면 이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3만원까지 집치고 들어왔죠. 28%까지 들어갔다 11% 선으로 지금 내려와서 서 있는데요. 자, 일단 바닥에서 친다 그러면 지금 2만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니까 약 30% 정도 올랐는데요. 2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자, 부담스럽긴 한데요. 일단 이거는 눌리는 족족 일단 우선 잡고 들어가셔야 될 걸로 봅니다. 자, 결론부터 우선 빠르게 얘기 드렸고요. 근데 이 네이처셀의 경우는 참 할 말이 많은 종목이죠. 이거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종목인데요. 우선 이슈 자체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줄기세포 정부 정책이죠. 정부의 주제 줄기세포 치료 규제 개선 방안. 요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황우석 박사 때 그 가짜 이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정부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섹터입니다. 이거는 우리 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전자 쪽하고 툴젠이 다루는 유전자 쪽과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간배아 줄기세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교계에서 좀 반대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계를 우리 쪽이나 뭐 해외 쪽이나 종교계 쪽에 이걸 의견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규제가 조금 많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원래 가장 앞서 나가던 줄기세포가 뭐 국내 시장에서 저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메디포스트 카티스템은 이게 지금 14년 전에 나온 거죠. 14년 전에 나온 신약이 이제서야 여태 뭐 하다가 이제서야 뭐 하겠다고 나서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도 좀 일부 이유는 있었던 거죠. 규제가 워낙에 심하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예전에 과거에 이 주식의 별명이 뭐였다고 얘기 드렸습니까? 이 주식의 과거 별명이 네리처셀이라였다는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빡 들어왔다가 그냥 몰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완전 개인 투자자들을 죽음으로 만든 기업인데요. 이게 그 뒤에도 중간 시세가 한번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가 역시 마찬가지 그냥 내리쳐가지고 개인들을 죽음에 만들어서 죽음을 뭐 아주 지옥으로 빠뜨렸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또 나왔었죠. 지금 벌써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여기서 이게 매번 제가 욕하는 기관이 있죠. 정부 기관 중에서 식약처 이쪽하고 지금 조금 관련이 되는데요. 관련돼서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친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식약처의 이상한 행태에 관한 얘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가장 대표적으로 보톡스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 보톡스의 경우에 국내에서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가 많은데 애초에 대표는 메디톡스였었죠. 메디톡스가 대표였었고 그리고 대웅제약이 나보타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후발로 들어와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나보타 분쟁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대웅제약 승 그리고 메디톡스 패입니다. 근데 메디톡스만 셨으면 패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식약처가 메디포스트의 제품만 판매 금지를 한 게 아니라 메디포스트는 아예 전 제품 판매 금지고요. 대웅제약의 경쟁사였던 참 묘하다고 얘기 드리죠. 대웅제약 회장님은 검사 출신 회장님이시고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휴젤 뭐를 비롯해 가지고 이 보톡스를 만드는 주요 기업 제품들이 모두 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매 금지 처분을 받고 전부 소송을 통해서 소송에서 식약처가 이긴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식약처가 아니라 기업들이 다 이겼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심 2심까지 다 넘어 들어가게 되면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3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국세청의 일부 소송들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3심까지 해서 정부 부처의 경우는 2심까지 지게 된다 그러면 보통 상소를 국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식약처는 끝까지 끌고 나가지고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식약처들이 지금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게 식약처 이슈부터 먼저 이 종목에서는 식약처 이슈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식약처 고롱 인보사의 문제 같은 경우에 역시 똑같은 네이처셀과 비슷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제들 지금 이제 타겟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방금 뉴스에서 보셨던 뉴스에서 보면은 뭐 골관절염 치료제라든가 이런 거 치료하려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국내에서는 안 되다 보니까. 자, 이 인보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라고 하면 이거 식약처가 이 코롱 티슈진을 너무 자 이게 인보사 이슈에서 처음에는 무슨 짓을 했냐라고 하면 코롱 티슈진을 너무 끌고 다닌다 이거 너무 코롱 티슈진을 여기 나오죠 인보사 애지중자 식약처 여론 나빠지자 허가 취소하고 처음에는 너무 원사이드로 인보사 편을 들어줬어요. 대웅제약에 그랬던 것처럼 대형 제약사 이쪽을 그렇게 편을 들어지다가 막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나자 인보사 허가를 취소를 해버렸죠. 이렇게 취소를 했는데 그 사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자 코롱 판결 이거 나오죠. 슈퍼갑 식약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체에 무해하다 그래가지고 FDA는 통과를 됐는데 국내 식약처는 통과를 안 시켜주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의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아직도 안 풀어주고 있어요. 끝까지 소송하겠답니다. 미국에서 이겼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여기 SK바이오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세노바메이트입니다. 이 세노바메이트 여기 또 희한하게 또 재벌이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냥 뭐 지들 꼴리는 대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2020년에 FDA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미 5년이나 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폭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쭉 개선돼 가지고 이제 폭출세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2020년에 FDA 통과를 한 게요. 국내에서는 아직도 통과가 안 돼요. 우리 식약처는 미국의 FDA보다 몇 배나 더 까다로운 세계 최고의 기관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관 아주 끝내주지 않습니까? 인보사 통과해도 국내에선 안 돼. 메디톡스 이겨도 국내에선 안 돼. 무조건 다 판금. 이런 식이죠 지금. 이 세노바메이트가 FDA까지 통과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약이 잘 팔려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회사가 아직도 국내에서는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 유력한 신약허가 유력한 이것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지들 뭐 완전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꼴리는 대로 하고 있죠. 자, 다시 네이처셀로 돌아 들어가서요. 이 네이처셀에서 어떤 뉴스를 하나 보시게 되면 예전에 네리처셀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 앞쪽에 저렇게 박살나면서 이른바 네리처셀이라고 하는 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졌었던 그때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 뉴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뉴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이처셀 쇼크에 급락 시총 1.4조 증발, 허가 불발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잘 보시면요. 이게 작년 뉴스가 아니에요. 2018년도 뉴스예요. 이거 요 밑에 허가 불발 요건 작년 뉴스고요. 이게 7년 만에 똑같은 게 두 번이 나온 거죠. 네이처셀은 7년 동안에 똑같은 게 이렇게 두 번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 그래서 이제 깨져 나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온 게 지금 또 깨졌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 정책에 여기 규제 개선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보면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게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
조인트 스템 퇴행성 관절염 치료 딱 지금 찍혀져 있잖아요. 조인트 스템 이게 네이처셀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줄기세포 규제 완화. 요거 지금 요게 만성통증, 근골격계 주요 질환 국내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에서 도무지 허가를 안 해주거든. 이렇게 허가를 안 해줘요. 식약처가 FDA보다 월등하게 더 슈퍼갑이라고 지들이 최고라고 우기면서 지들 꼴리는 대로 이렇게 다 해버리는. 이게 과연 이번에는 대통령이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식약처가 개길 거냐 이거지. 이번에도 과연 식약처가 지들 꼴리는 대로 하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건 말건 개일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강선 대통령 아래에서는 민주당이 다 잡고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개긴다?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년 그렇다고 하면 자 이게 지금 네이처셀과 코롱 티슈진 그리고 지금 메디포스트 이게 다 똑같죠. 메디포스트 14년 전에 카티스템 조인트 스템 카티스템 제약회사 이름에서는 강스템 바이오 이게 스템이라고 붙어있는 게 다 줄기세포 쪽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메디포스트 이쪽에도 줄기세포 치료제고요.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로 국내 1호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올라 들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 네이처스는 앞서서 이미 허가 불발이라고 하는 이슈 가지고 주가가 개박살난 이만큼은 적어도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만 게임을 하는 거야. 미국에서만. 국내에서는 이 지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만 메디포스트 아직도 메디톡스 아직도 소송하고 자빠졌고요. 코롱티슈전도 미국이고요. SK 바이오팜도 미국 쪽만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은 누구냐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네이처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지금 점점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일단 붙고 눌려 들어올 때 붙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패대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이에 올라가는 기간 중에서도 자 이게 강세로 보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중간중간 보이시죠? 이게 중간중간이 보이는 게 세력이 먹튀를 하는 형태의 매도가 아니고 지금 고가에서 장대한번 뻑, 장대한번 뻑, 장대한번 뻑, 장대한번 뻑 뭐 수시로 쳐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같은 케이스죠. 8월 6일에 급락한 날 여러 번 얘기 드리고 보여드렸었던 건데요. 8월 6일에 급락한 날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장대 음봉의 하한가죠. 거대하게 두들겨 맞고 하한가가 들어갔었는데 그날 수급 결과가 이렇습니다. 스타트 고가로 시작해서 마감의 하한가 그래서 저렇게 장대음봉으로 완전 개박살났는데 판놈이 아무도 없죠. 결과적으로 판놈이 아무도 없어요. 아주 희한한 그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때로 판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희한한 그림을 만들어놨죠. 이건 뭐예요? 이거 시장 조성자 공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앞쪽에서도 시장 조성자 공매도가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때 제가 분석을 드려서 이거 시장 조성자 공매도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라고 딱 찍어가지고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두들겨 패는 기관들이 집어로 절대 개 못 준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수시로 두들겨 패는 종목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리고서는 또 뒤에 가서는 안 된다며 그러고서는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받아 들어가는 이런 그림들을 보이고 있죠. 받고 들어왔다가 이제 끌어당기면은 이제 위쪽에서 또 창실현 매도를 하고 공매도 더 위로 올라면 이제 공매도 또 노리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 2, 3, 4까지 들어갔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위쪽 구간에서는 반드시 다시 누르는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라 들어가신 다음에 눌려 들어왔다 돌아가면서 제대로 받아서 공략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전체는 이제 조금 눌려 있어요.
그래서 눌려서 지금 바닥 터지는 국면인데요. 나머지 제약 바이오가 다 돌아 나올 때 얘는 반대로 눌려 들어가는 이런 형태. 기존에서도 제약 바이오의 주류 흐름과 조금 다른 흐름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다 올라 들어가는데 얘는 반대로 내린다. 그래가지고 으아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차분히 노력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오르고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있는 24명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특기가 다 틀리고 접근법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가 지금 반도체 빅2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당기는 시세에 몰려 들어가서 지금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진짜로 돈을 많이 버는 게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로봇 같은 경우도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들 단 한 달 반 만에 400% 수익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 이런 상황이 들어온다면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섭게 올라 들어가요. 그래서 제야 반도체가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대박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로봇에서 지금 몇 개입니까? 로보티즈, 클로봇, 하이제나리님. 대가리 있는 것만 해도 벌써 3개 나오네. 자, 머리에 있는 것만 해도입니다. 머리에 있는 것만 해도 저 뒤쪽에 있는 애들 빼고 머리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이렇게 튀어나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현대 무백스 같은 종목들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만 해도 지금 더블 종목이 한참 여러 개 나오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르고 들으시면 수익원을 굉장하게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흐름이 조금 바뀌면 바뀌는 대로 조금 눌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개별 쪽에서도 수익 낼 수 있고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우선적으로 먼저 전문가들 특기가 뭐냐, 접근 방식이 어떠냐, 요거부터 구분을 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하고 스타일이 맞든가 혹은 그 전문가가 시장 흐름을 칼같이 잘 따라가 가지고 수익을 내느냐 이런 거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받고 나간다라고 하면 더욱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8시 40분 시작되고요. 자, 오늘도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